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JK 내일 공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애 재설계, 생애 6대 영역이라고 해서 일과 재무, 가족, 여가, 대인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이 6개 요소가 균형 있게 관리가 되어야 리뷰의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향 편준화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생애 6대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반하에서 이제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80세까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나에게 일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개인적인 성취와 자기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전해왔고 흘러갔는지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입각해서 판단하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으면 약간 그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흐름으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제조업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나 의료, 교육, 정보기술 이런 부분에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 기반의 어떤 직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디지털 및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기술이 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이라든가 데이터 관련된 일, 사이버 온라인 세상에서 보안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개념보다는 한 입장에서 인재가 귀해지고 또 제한적인 리소스를 조달하려다 보니까 공유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근로자도 생겨나고 앱 개발 같은 경우는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랜서 역할을 하면서 자유롭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러한 일자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는 생산의 어떤 자동화를 위해서 기계가 대체했다면 이제는 사무의 자동화가 AI 시대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최근에는 생산이나 공장의 자동화뿐이 아니고 사무의 자동화가 좀 더 생산성, 효율을 올리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라는 툴이랄까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러한 그 사무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 관점에서 조명해 봤다면 이제는 세대별로도 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소위 말해서 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네이티브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PC 내지는 디지털 시대에 둘러싸여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혁신이나 또 목표의 지향적인 그 성격, 개념이 강하고 또 개인의 삶과 일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업가 정신 내지는 긱워커, 아까 긱 이코노미 말씀드렸는데 긱워커가 많이 생겨나고 근무의 유연성, 자율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중년층은 X세대, 그 전기의 베이비부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 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중시하고 물론 이제 제동적인 안정성이겠죠. 그리고 가족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주택을 소유한다든지 은퇴에도 미리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기 목표를 세우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년간 내지는 1-20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돼 있고 원격 근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음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무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년층은 어떤가요?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후기 베이비부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어떤 회사나 직업에 평생도록 헌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전성기에 상당히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고 또 어떤 목표의식도 확실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술적인 변화 내지는 산업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축적해 왔지만 단지 이러한 그 기술 변화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제한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연대별로 구별을 해보면 베이비부머 이후에 X세대, Y세대, 밀레니얼이랑 Z세대 그리고 최근에는 알파세대까지 얘기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세대별 특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에는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내적인 동기가 생기면 자율성과 통제력을 본인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이고 열정이 생겨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성장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동기 못지않게 외적인 동기도 꽤 중요하다. 열심히 야 힘내, 잘해 이런 그 스스로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다 보면 한계가 있죠. 외적인
물질적인 보상이나 보너스나 승진, 인정을 받는 그런 필요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동기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세대별로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얘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생활 주기상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일의 중요성,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가 정년이었고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정년 퇴직을 하면 노년을 여가 생활하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50세 전후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50년간을 집에서 쉴 수만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제 활동에 비해서 제2의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 이 제2의 경제 활동을 하버드의 윌리엄 세들러 교수는 서데이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주기가 새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서서히 길어졌기 때문에 준비할, 적응할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이나 장수명이나 고령화되는 시기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고 제2의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그걸 서드에이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주기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를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기를 잘 준비를 하면 노년기가 그만큼 수월하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제1경제활동기와 제2경제활동기가 뭐가 다른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제1경제활동기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에 비중을 뒀습니다. 전문성을 개발하고 질을 높이는 그래서 고용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데 비중을 뒀다면 제2경제활동기에는 그러한 연령상으로도 그렇고 변화의 속도도 그렇고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비중을 두면서 수입보다는 똥에 비중을 두고 그래서 물론 수입에 플러스 사회공헌이나 취미여가 똥을 병행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2경제활동기에는 의미 있는 똥을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제2경제활동기의 일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물론 수입을 위한 경제적인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나는 일을 어떠한 목적,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할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고 최종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목적, 이 일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의 의미를 세대별로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중년이나 장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장래에 일을 계속 하고 싶다. 55세에서 79세면은 이제 중년을 넘어서 장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꽤 있겠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55세면 중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그래서 장래에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되죠. 몇 살까지 일하고 싶냐? 73세입니다. 앞으로는 80세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에서도 나오겠네요. 2023년 5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의 일에 대한 목적, 중장년에 일하는 이유,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교해놓은 게 있습니다. 트렌드는 같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생활비를 위해서가 60%가 넘습니다. 미국은 돈이나 어떤 그 재정적인 이유보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훨씬 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생활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먼저 기술 변화에 따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배웠던, 과거에 습득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일, 기술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일의 내용,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좀 더 전문 분야에서 필요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분야, 가입을 한다든지 이벤트에 참석한다든지 경력 전환을 위한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구직 공고에 의해서 이력서 내고 방문해서 면접 보고 하던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링크드인이라든가 다양한 중개업체뿐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놓으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양을 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직업이나 분야에 맞춰서 경력, 능력을 보완하고 이력서를 최적화해 놓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령
편견에 대한 극복이 과제입니다. 내가 과거에 배웠고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더 이상 필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나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을 새로 탐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그 중장년들이 필요한 부분이 유연한 근무 방식입니다. 과거의 평생 직장 그런 개념은 이제 좀 더 많이 줄어들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유연한 근무 방식. 오랫동안 일한다고 해서 휴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앉아있다고 해서 능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생산성 도구나 시간관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동료들에게 내지는 외부에 아웃소싱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것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상으로 생애를 재설계하려면 무엇을 재설계해야 되느냐. 때 영역을 잘 밸런스 있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낮은 것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왜 하느냐. 100세 시대에 일하는 것이 노후 대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한 환경,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왔는지 어떠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또 세대별 또 내적인 외적인 동기 그리고 중장년들의 또 도전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JK 헤르메스가 내일 건강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